한국의 온돌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난방필름 제조업체인 렉스바가 바로 그 주인공. 카본을 이용해 온돌의 열기를 복사열 및 원적외선 방식으로 새롭게 재현시키는 데 성공해 난방용 필름의 우수성을 알리며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국산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던 일본 및 독일 제품의 선진 기술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한 결과 생산 3년 만에 매출 50억 원을 올리며 국내 난방용 필름 시장을 석권했다. 오늘은 작지만 강한 기업 렉스바를 소개한다. (2006년) 난방필름 제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시기, 당시 국내에는 난방필름 제조 회사로는 두세 개의 국내 업체와 제품과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일본,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독일 필름이 주종을 이루는 시기였다. 그렇다면 김호섭 대표는 어떻게 지금의 난방필름 제조 회사를 창업하게 됐을까? 국내 난방필름 시장 자체가 처음에는 다 외국산 필름이었어요, 주로. 근데 그 제품들 보면은 주로 외국에는 그 천정 난방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국의 온돌이 바닥 난방 이런 쪽은 아니고 천정 난방 쪽 중심으로 했는데 필름이 되게 약하게 보였어요. 그에 대한 발열량도 서로 균등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국산 필름이라도. 그래서 국산 난방 필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국산 난방 필름의 문제점은 제조 기술 및 제조 장비의 미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품 시공 후 화재가 발생할 때도 있었고, 발열체의 발열량이 불균일한 문제점 때문에 시공 후에 소비자의 클레임이 많았다. 또한 일본 및 미국 제품들은 이런 국산 제품의 품질을 폄하하면서 제품 가격을 두세 배 이상 소비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창업 당시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필름들은 이스라엘, 스웨덴 또는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제품들이었는데요.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쌌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품질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국내 국산 제품들이 해외 기술을 흉내내다 보니까는 제조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특히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인 배경이 거의 전무후무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로 기술적인 미팅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과 독일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를 해주는데 잘 안 해줘요. 그냥 왜 이렇게 필름 구조가 이렇게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뭐 특허 자료하고 논문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뭐 토일 일요일은 없었으니까 거의 책만 보고 그런 걸 함으로써 이론 정립을 하다 보니까 많은 궁금한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럼으로써 국산 제품이 해외 제품을 앞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처음 개발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시장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2006년 제품 출시 초기에는 국내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산 제품에 밀려 판매가 매우 부진했다. 또한 사업 초기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발굴에 주력할 때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초기 어려웠던 거는 정말 그때는 좀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할 때요. 뭐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만 창업 초기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믿는 사람들을 회사를 맡겨놓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했을 때, 특히 제가 그런 경우가 뭐 영업사원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제조사원이 영업사원하고 뭐 거래처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우리 몰래 똑같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품을 판매할 때 그때 정말 뭐 비애감도 많았고요. 정말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당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김호섭 대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남아있는 직원들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필름의 안정화와 제품의 우수성을 위하여 초정밀 장비 개발에 성공해 필름의 균일한 저항값을 유지함으로써 발열량의 안정성과 접착력을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여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 처음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려면 이제 장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는 이런 제품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장비라는 게 좀 특수한 게
장비를 만들 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워밍업이라 그러죠. 그걸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걸 처음에 제품을 만들 그게 좀 제품 상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출시를 포기하고 다시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다시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이 국내에서 큰 센세이션이었죠. 좀 예를 들면 한 국내 70%, 80%가 다 저희 제품이에요. 때문에 말을 들은 게 뭐냐면 너희는 니네들이 만들어서 왜 싸움을 붙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거래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시 한 달 생산 캐파시티가 한 1200롤 정도 되는데 한 달 주문이 한 4000롤, 4300롤씩 들어왔어요. 그때 참 저희가 대응을 참 잘했으면 괜찮은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영업사원들이 좀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진짜 우리 고객들한테 큰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다 해외로 돌렸어요. 해외로 왜냐하면 생산 캐파가 자체가 작으니까 좀 부가가치 있는 시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 시장을 주로 타깃마켓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많이 적중을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좀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김호섭 대표는 1년의 반 이상을 해외 각국을 돌며 각종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및 영업 활동을 전개하여 해외 수출에 물꼬를 트게 됐다. 제일 먼저 부딪힌 데가 러시아에서 독일 제품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보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품질 자체,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 가격에 품질이 더 월등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로 해외에서 만들었던 장비들은 옛날 형태의 실크 스크린이라는 장비를 했어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대량 생산 장비인 그라비어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런 프린팅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균일한 그 어떤 발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이스라엘, 스웨덴, 미국, 일본 제품을 능가했다는 인정을 받았고 국내 시장을 단 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석권하게 된다. 또한 연매출의 80% 이상을 수출하며 동유럽과 중남미 등 세계 30여 개국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난방필름 제조회사. 난방필름 제조업체 렉스바는 업계의 후발주자지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연구하고 제조 공정에 적용해 타 제품과의 품질적 차별화를 가져왔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조 장비를 개발해 정밀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해 제조 관련자들의 기술 향상에 주력했다. 제일 먼저 저는 기술적인 이론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쪽은 반도체 쪽에 어떤 전도성, 페이스트, 그러니까 케미칼 쪽과 전기 쪽이 합성된 어떤 요즘 융복합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기술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케미칼 쪽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쪽에서 이론적인 확립을 해놓고 나와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었죠. 특히나 저희가 교육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이것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지식이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화재 같은. 근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AS를 하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개념인데 저는 비포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미리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은 무조건 그 거래처 대리점 사장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국내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검증된 제품으로서 영업사원들이 가장 판매하기 쉬운 제품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2012년 설립된 기술연구소. 이곳의 직원들은 난방필름 제조의 핵심인 기술 개발을 위해 원부자재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소재 개발에 주력해 8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기술연구소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실무 경험과 개발 능력을 지닌 연구원들을 배치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 여러 논문과 특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개발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또한 여러 원부자재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술연구소 직원들은 기존 원부자재의 기능성 향상 및 타 회사의 제품의 시료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제품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출시될 신제품 연구 개발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력이야말로 제품의 경쟁력. 그렇다면 난방 필름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난방 필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의 물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물성을 알아내는 것과 또 그 저마다의 최적의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자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며 B2B 사이트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인콰이어리 대응을 통해 매출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폭넓은 영업 활동으로 국내 유통업체와 해외 수출자 위주의 공격적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국내 제조업체 중 최고의 매출 실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국내 매출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는 좀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건 공급을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고요. 서로 각 도 단위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갖고 5군데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영업 포지션이 있고 제조해서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십이 괜찮은 업체하고만 해가지고 국내에는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5군데 업체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직원들 수는 많지 않지만 현재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원어민과 그에 상응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영업팀을 갖추고 있어 해외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해외 방문 영업과 각종 국제 전시회 및 정부 지원 전시회 등의 참여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 활용과 각종 B2B 사이트를 통한 양질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다. 초창기 때는 저희가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그쪽에 학교를 다닌 한국인을 갖다가 채용을 해갖고 해외 쪽에 어떤 비즈니스 영업을 했는데 한 달, 2달,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실적 사항으로도 연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유창하게 중국어라든지 러시아를 구사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 원어민들의 얘기 곧 답변이 회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많이 돌아오다 보니까 사실 언어 장벽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쪽에 큰 문제점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중국 한족하고 러시아 원어민을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불과 한 1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저쪽에 전달하고 전달 온 사항이 우리한테 피드백이 된다는 사항에 있어서 업무 처리가 좀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이제 수출 실적도 좀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렉스바는 2009년 100만 달러, 2011년에는 300만 달러 등 매년 2배가량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독일 제품 1세계 러시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동유럽과 중남미 시장까지 개척해 한국용 난방 필름의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했고 해외 한 20개국이 되는데 중남미나 이제 중동 같은 데는 사실 많은 양은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쪽에도 저희가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보람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동유럽, 그다음에 유럽 쪽에 있어서는 러시아하고 터키가 이제 주종이 되고요. 그쪽은 보통 난방 기간이 길다 보니까 특히 러시아는 1년에 한 7, 8개월이 난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요량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터키 같은 데는 이슬람 모스크 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히팅 필름 난방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럽 쪽에는 러시아하고 터키 쪽이 가장 많은 수요를 가져가고 뭐 가까이는 이제 일본, 중국부터 그 이제 동남아권으로는 베트남까지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도합적으로 보면 평균 한 20개국이 되지 않나 그렇게 그 사료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남방필름 제조 생산 공장. 이 회사는 외국산 일색이던 남방필름 시장에서 국내 필름이 더욱 안전하고 싸다는 것을 입증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지금은 연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하며 동유럽과 중남미 등 세계 30여 개국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남방필름 제조 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그 카본 인쇄 공정과 라미네이팅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본 인쇄 공정은 제품의 시작 과정으로서 제품의 발열량 및 그 저항값을 측정하여 인쇄를 하는 과정이며 라미네이팅 과정은 인쇄된 필름을 합지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검수 및 분량을 추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방필름의 기초가 되는 PET 원단에 카본과 실버를 인쇄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인쇄 과정 시 저항의 균일성과 미세한 스크래치, 기포 발생 제거, 인쇄의 정밀성을 주의해야 한다. 정해진 발열량에 맞춰서 디자인을 패턴하게 됩니다. 그 패턴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값을 산출하게 되고요. 산출된 디자인을 토대로 카본 페이스트를 믹싱하게 됩니다. 그 믹싱된 카본 페이스트를 가지고 발열량을 테스트하게 되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생산에 투입되게 됩니다. 특히 인쇄 공정을 일원화한 장비를 개발해 제품 생산 초기부터 품질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의 제조팀 직원들은 최소 4년에서 7년 이상의 숙련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종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지니고 있고 원부자재 구매, 생산, 품질 관리, 출고를 담당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소재를 선택하는데 최고의 그 제품의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내구성은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하여 그 이 장비의 그 최고의 장점을 우리는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장비들을 사용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방필름 공정 과정은 카본 인쇄, 건조, 실버 인쇄, 건조, 라미네이팅, 포장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미네이팅 공정은 제조 공정 중 마지막 공정에서 제품의 품질 테스트 및 검증을 하는 공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하는데 라미네이팅이란 그 인쇄 1차 공정에서 인쇄를 완료한 원단을 이제 동박을 삽입하고 방수 절연 코팅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라미네이팅 공정은 원단 권취 후 동박을 삽입하고 정위치에 삽입되는지를 검토한 후 합지 공정을 진행한다는데 이 공정에서 정밀화한 장비를 통해 접착력을 보장하고 절연성 및 방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1차 공정에서 완료된 원단 위에 동박을 삽입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동박이 이제 잘 나오는지 실버 라인 양 옆으로 이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는 게 이제 작업자들의 몫이고요. 마지막 공정이다 보니까 포장까지 하는 게 저희 이제 2차 공정의 목적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특히 품질에 관한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생산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수익 검사, 공정 검사, 최종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제품을 테스트한다는데 품질 관리는 3단계에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 형광 라이트 판넬 위에 제품을 올려서 제품을 검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품을 절단을 해서 전기적 저항을 체크를 하고 발열량 검증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과한 제품들은 포장에서 출하가 되는데 이곳의 제품들은 견적, 계약, 출고 등 모든 전 과정을 회사 자체 내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품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일까?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은 제품의 품질, 즉 퀄리티를 제일 높이는 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항상 동일한 최고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수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품질 검사가 끝난 제품은 협력업체나 대리점을 통해 시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일까?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전기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방 히팅이 됩니다. 그 기존에 이제 보일러, 전기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보일러를 했을 때 30-40분 걸리는데 저희 난방 필름은 금방 히팅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난방 필름은 흔히 오피스텔이나 식당 등에서 볼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한 바닥 난방 장치다. 신뢰성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 회사의 난방 필름은 국내 난방 필름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계 및 제조 품질, 설치 품질까지 품질 제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한 채 오차도 없이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필름 난방은 일반 그 습식 공사랑 별개로 건식 공사로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난방 코일 깔고 뭐 기포, 방통 이런 과정이 없이 위에 보호 필름에 난방 필름, 그다음에 보호 필름 깔고 그다음에 마루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공기 단축도 되고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 필름의 사용 범위는 즉시 난방이 필요한 곳들은 모두 포함된다. 최근에는 요양원, 병원, 산후조리원 등 환경이 중요한 업체들에서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로 이제 숙박업소, 모텔이나 펜션이나 그다음에 이런 원룸 같이 이제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전체적으로 통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난방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필름으로 난방하는 데입니다. 렉스바는 장비, 소재, 신기술 등의 특허 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14001 환경경영 인증,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속의 온돌 문화를 심어나가고 있다. 우리 회사를 불법 스카우트를 하거나 또는 뭐 영업 비밀을 이렇게 해서 지금 경영업체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 저희들은 그대로 고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제2세 이 제너레이션 히팅 필름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발열체는 기본적으로 과열,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50% 정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 필름을 거의 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테스트 지금 에이징 기간이긴 한데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케미컬 자체를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요. 전에는 외부에 의뢰를 해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기술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특허 출원하고. 그래서 아마 그 라이프 사이클은 좀 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렉스바는 항상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회사 그런 어떤 컨셉을 남기고 싶어요. 렉스바는 수채 성분, 즉 카본을 이용하여 온돌의 열기를 복사열 및 원적외선 방식으로 새롭게 재현시키는 데 성공했다. 렉스바가 국내 난방 필름 업체에서 나아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기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